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핵 맞은 것처럼입니다. 핵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도 아니고 웬 핵 맞은 것처럼?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 맞은 것처럼 이라는 이 표현은 일베들이 많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무언가를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일베 놈들은 핵 맞은 것처럼 이란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조롱했습니다. 검찰이 뭔가 큰 거를 뻥 터뜨렸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망연자실 멍청하게 어쩔 줄 모르고 쳐다만 보고 있다. 이거를 아주 조롱하듯이 쓴 용어이죠. 핵 맞은 것처럼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핵 맞은 것처럼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그대로 이찍과 일베와 국힘당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오늘 국힘당은 하루 종일 핵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당직자들 상당수가 일손을 놓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느냐 라면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걱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게 깐족대고 그렇게 말 갖다 붙이기 잘하던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억지를 쓰고 저런 궤변을 늘어놓을까 라고 생각이 들던 한동훈조차도 오후까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쁘게 당사를 벗어났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즉, 맨 아래에 있는 일선 직원부터 국회의원 당직자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도 그럴 것이 오늘 민주당에서 대형 폭탄을 터뜨렸죠. 예,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윤석열의 육성이 울려 퍼졌죠. 아,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말이 많아. 자, 내가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했다. 즉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개입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죠. 윤석열이 스스로 자백하는 음성이 윤석열의 목소리 그대로 드러난 만큼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변명을 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러니 핵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저는 오늘 통쾌하게 이 말을 돌려줍니다. 핵 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한 국힘당.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쌤통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녹취록 속에서, 녹취 파일 속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그러자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공천을 줬다라는 얘기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공천 주신 점에 감업할 따름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앞서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충 들려드리긴 했는데요. 잘 안 들리시죠? 예, 잡음이 많이 섞였기 때문인데 제가 잡음을 살짝 걷어내 봤습니다. 걷어낸다고 걷어냈는데 이 원본 파일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네요.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공관위
고맙습니다.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저 자막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들리십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줘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많네 당에서.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지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 이것보다 김건희의 태도이죠. 윤석열이 그렇게 공천에 개입한 것이 윤석열 본인의 의지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시켰기 때문에 김건희의 닥달 때문에 한 것이었다라는 점이 밝혀지는 대목 때문입니다. 전화했어? 안 했어? 오빠가 대통령 자격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명태균은 쩔쩔 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 안 치네 뭘 안 치네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라거나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앉혔어요. 누가요? 이분들, 이 찍들이죠. 이러니 이 찍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야,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야. 자, 왜 일처리를 안 해서 명선생이 아침부터 전화 오게 만드느냐?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을 많이 하면서 주저리 얘기를 하면서 나는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엄마한테 야단 맞는 초등학생 같은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 꼴 보려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인가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아니 김건희가 여왕인 나라 아닌가요? 야,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국힘당에서는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기자들이 몰려가서 들으셨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입장 나오느냐? 질문을 쏟아냈다고 해요. 근데 당직자 누구도 이에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답을 할 수 없죠. 오늘 하루 종일 국힘당은 난리도 아니었대요. 오전은 물론이고요.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입장 나왔느냐, 입장 언제 나오느냐, 누구한테 보면 입장을 알 수 있느냐 문의가 이어졌는데 글쎄 추경호 원내대표조차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전화를 못 받는 정도까지 갔다고 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도 국힘당의 공식 입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국힘당도 매일 그 대표회의 이런 걸 해요. 근데 그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을 못한 겁니다. 그 깐족대기 좋아하고 궤변 잘 들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붙이지? 어쩜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일까? 라고 싶었던 한동훈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결국에 오후 4시 무렵까지 아무런 입장 내지 못하고 슬그머니 빠져나갔다고 해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넘버 1, 2가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가 6시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네. 그 내용들이 참 진짜 웃기죠. 자, 제가 보면서 오늘 국힘당을 보면서 핵 맞은 것처럼 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녹취록이 나오자마자 국힘당 한숨만 쉬었다고 하죠. 공식 입장을 내놓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직자들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당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한테 물어보고 했었대요. 어떤 당직자들은 기자들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자들한테 대책을 물어봤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쯤에 나온 얘기가 뭐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반응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공천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설령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5월 9일,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라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별것 아니다. 이건 날짜가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공소시효 해당 사항이 없고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흔히 쓰는 변명 수법입니다. 검찰은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참 잘 합니다. 이거 별 내용 아니야. 별건데도 별 내용이 아니라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뭔가 중요한 증거를 딱 들이밀어도 별거 아니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라는 식으로 능청을 떨어버립니다. 애써 무시하려는 거죠. 이게 원래 검사들과 적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얘네들이요, 정말 치명타를 맞았을 때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치명타가 아닐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고요. 진짜 치명타를 맞으면 오히려 별거 아닌데 하고 딴전을 피우죠. 마치 허세에 심한 깡패들이 진짜 실력자를 만나서 한 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이거 맞아보니 별거 아니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겁니다. 5월 9일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라서 이게 법률 요건에 맞지 않다.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 되기 하루 전날 아니냐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전화는 하루 전날 녹음이 됐지만 공천은 바로 다음 날 발표가 됩니다. 즉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천 발표가 돼요. 범죄라는 것에는 미수와 기수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수라고 해요. 기수 시점은 공천장이 수여되는 그 순간입니다. 따라서 공천 발표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힘당에서 김영선한테 공천장을 주는 바로 그 순간에 기수가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장은 그로부터 또 한 2, 3일 뒤에 수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범죄가 되는 거죠. 윤석열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일단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 전화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범죄가 되려면, 공천 개입이 되려면, 불법 공적 개입이 되려면 이 사람이 공무원 신분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안 된다. 이게 지금 국힘당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공천 발표는 언제?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이 있고 난 직후에 공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공천 발표가 아니고 공천장 수여입니다. 이걸로써 범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보통 형법에서 기수, 미수를 따질 때 기수 시점은 언제? 바로 이 시점부터가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미수인 거고 이때부터가 기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수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안 남았냐를 따지게 됩니다. 즉 이 시점은 언제? 공천장 수여된 건 제가 알기로는 5월 12일이에요. 따라서 이 시점을 중심으로 윤석열은 이미 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은요,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로스쿨 1학년생만 돼도, 아니 형법 총론만 배웠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뻔뻔스럽게 이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 라고 오리발 내미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예, 그거 말고는 지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그거 아니고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다? 그거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공무원도 아니어가지고 범죄가 안 돼. 라는 억지를 쓰는 거죠. 마치 김학의 사진을 보면서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보는 그 사진, 그 얼굴을 보고 검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진이 뚜렷하지 않아서 김학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김학이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김학이라는 확증은 없다 라고 주장했었죠. 우리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까? 그 상황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국힘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지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오늘 하루 종일 온갖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경선 뒤에 명태균과 연락 끊었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네 라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까지도 막 공개가 됐죠. 자,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1년 11월 국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네, 거짓말로 드러났죠. 2021년 11월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연락한 적 없고 본선에서는 아무 연락이 안 했다라고 했는데, 예, 본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임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으며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초청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왕창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한 거는요,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한 경우는 탄핵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됩니다. 국가공무원은요,
국민들 앞에서 성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 자체로도. 하기사 지금 뭐 윤석열 탄핵 사유가 어디 한두 개라야 말이지. 지금 탄핵 사유만 하자면 쌓였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지 살펴봐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윤석열 탄핵 사유가 8가지, 10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몇 개가 더 쌓였죠. 와,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되짚어 봐야 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탄핵 사유를 하나 더 덧붙인 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명태균의 태도도 조금 이상해지죠. 이렇게 국힘당에 핵이 하나 떨어지니까 명태균도 그 후폭풍, 핵 낙진을 맞고 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산소에 가고 있다. 아버지 산소에 증거들을 파묻어 놨는데, 숨겨놨는데 이제 확 다 불사질러 버려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요, 뒤늦게 명태균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진짜 뒷북이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작살이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아니고요. 수사하는 척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안 했다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했다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언론 플레이까지 한 거죠. 그만큼 검찰이 다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비상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매우 엄중하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것이 정치적 비상 상황이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육성으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공천에 개입한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공천을 지시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보여진다. 당연히 탄핵 사유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윤석열 쉴드 치기에 바빴던 우리 홍 반장, 우리 홍준표도 이렇게 합니다.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홍준표도 사실상 포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홍준표야말로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최대 피해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홍준표가 대선에 나갔어야 정상인데 홍준표가 대선에 못 나가게끔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 명태균 아니었습니까? 명태균의 여론 조작 때문에 홍준표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과 명태균을 쉴드 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홍준표가 쉴드를 치면 이 배알도 없는 놈아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탄핵을 한 100번 정도는 해도 될 정도의 많은 문제가 쌓였습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이 안 되면은요, 시민혁명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탄핵은요, 헌정 질서 안에서 헌정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태도는
마지막 날까지 지지율이 1%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버티겠다라는 놈입니다. 방법은 그런 자에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온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는 그 형식이나 절차나 정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인 시민이, 국민이 나서는 그 순간, 그리고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저항권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권 발동,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는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